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평의 한 어린이집 연쇄 감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 한평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감염력 탓에 방역당국은 내년 초 오미크론의 유행을 예상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군 엑스포공원 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한평 지역 어린이집발 연쇄 감염에다 오미크론 감염까지 확인돼 한평읍과 손불면 주민 12,000여 명이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명, 1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연쇄 감염은 전북 완주 외국인 유학생을 시작으로 서울의 가족 모임을 거쳐 한평군의 한 어린이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미크론 감염력은 확진자가 어린이집에 잠깐 있던 6시간 동안 교사와 원생 등 9명이 확진될 정도.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교사까지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남형 재택치료시설을 이번 주에 설치하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거기에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재택치료 하신 분들이 거기서 공동으로 계시면서 이제 장흥에 있는 재택치료 팀이 거기서 3분 정도가 상주를 합니다. 간호사하고 행정요원이 상주하면서 오미크론에 이어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 자제를 호소하는 방역 캠페인을 개최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과 고령자는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 교육청은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또 오늘은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이었는데요. 전자증명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만 12세부터 17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건강상태와 백신 접종 여부를 체크합니다. 저는 일단 1, 2차 백신 접종 완료했고요. 반 학생들 절반 이상은 백신 다 맞은 것 같아요. 해당 연령대의 전남 지역 학생은 9만 5천여 명, 아직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3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교육당국은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학교 방문 접종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편의를 위해 학교 방문 접종을 할 수도 있고 시군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 직접 가서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 헬스장 이용객들이 발열검사와 함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헬스장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하루 2회 소독은 물론 방역 패스를 일찍 도입해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 전남 도립 도서관입니다. 백신 인증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이용객들이 수십 분 동안 출입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점심시간 때가 몰리잖아요. 식당 가고 찍고 다 하셔야 되니까 아마 12시부터 2시 반까지 아마 이럴 거예요.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3차 추가 접종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일제의 사죄를 촉구하며 평생을 투쟁한 이금주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자신 역시 태평양전쟁의 피해자면서도 30년 넘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사과 없이 시간을 끄는 동안 일제 피해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30여 년 넘게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한 길을 걸었던 이금주 회장이 향년 101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과 함께 법정으로 가며 함께 투쟁했던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그 고요한 투쟁가의 모습이 어제 전 잠 한숨도 못 자고 주마등처럼 회장님하고 같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라서. 이금주 회장 역시 일제 전쟁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일본 해군으로 끌려갔고 그 후로 3년 뒤 남편의 소식은 전사통지서 한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회장이었기에 정부나 정치권, 누구도 일제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1988년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한 광주 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관부 재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30년 넘게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굶주림과 구타와 학대 속에서 굴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상처의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투쟁을 하는 동안 소송을 뒷받침하느라 일본으로 간 것만 80여 차례가 넘고 7번의 일본 재판에서 기각당한 것만도 17차례에 이릅니다. 17번 패하는 그 싸움이 있지 않았더라고 하면 일제 피해자 이 싸움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없었습니다. 질 줄 알면서도 계속됐던 그녀의 끈질긴 투쟁은 지난 2018년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빛을 봤습니다. 만세! 회장님이 이겼어. 우리가 만세했어.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기에 일제 피해자들의 투쟁 또한 이만큼 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배상은커녕 사죄의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고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후세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여수산단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오늘 큰 불이 났습니다. 다른 업체 공장으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현장 작업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었고 시뻘건 화염은 맹렬히 치솟습니다. 어머! 어떡해. 불 엄청 커. 그래, 저기 구름일 수가 없어. 소방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고 소방관들도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지만 화염이 내뿜는 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뜨겁네, 뜨거워. 인화성 물질을 진화하는 포소화약제를 연신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낮 1시 35분쯤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2일 산업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계속 꽝꽝꽝꽝 터졌어요. 저 여기 차 정비하려고 들어왔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유해성 화학물질을 담은 탱크 상부에서 불은 시작됐습니다. 당시 작업자 3명이 휘발성 유기물을 포집하는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용접 작업 중 튄 불꽃 때문에 일어난 폭발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비상대응 2단계를 발동해 인근 소방인력 48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 안에 있는 인화성 액체 화학물질 때문에 화재 발생 3시간이 지나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연소 확대 방지는 다 저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 탱크 라인 안에가 한 10개 정도 탱크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약 3개 정도가 지금 약간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정밀 감식을 통해 숨진 작업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부터 광양시 광양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기사 A씨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인 A씨는 민주노총 소속 기사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근무 대기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하는 차원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간의 일자리 갈등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전남투쟁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우정사업본부의 발언은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택배 노동자의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시도라며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택배노조 규탄대회는 전국 8개 택배노조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광주에서 순회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연극 내 이름은 무엇이냐는 열악한 노동 현실의 분신으로 항거한 전태일 열사의 삶을 음악 서사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오늘에 이어 내일 저녁 7시 반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내일 공연에 앞서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화순 노예 PC방 사건 등과 관련해 대책위와 시민단체 등이 현재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증언하는 장이 마련됩니다.